저는 모 대학병원 응급실에서 근무하고 있는 간호사입니다. 제가 일을 처음 시작했던 2008년 3월에 모 종합병원 내과병동에서 겪은 일을 제보해 보겠습니다. 병동의 구조를 대강 설명해 보자면 중앙 엘리베이터를 사이에 두고 양쪽에 2개의 병동이 있었고 한쪽 벽면에 각각의 병실이 이어져 있었으며 그 맞은편에는 간호사 스테이션과 2개의 병실이 있었습니다. 저는 비상 통로가 있는 이 병동에서 근무를 했습니다. 제가 내과 병동으로 발령 나기 전에 1년차 선배 선생님께 들었던 이야기입니다. 폐렴으로 입원을 했던 젊은 여자 환자가 있었답니다. 평범한 인상의 그 환자는 한 번씩 간호사들의 얼굴을 빤히 쳐다보며 얼굴이 참 곱다, 조만간 좋은 손님이 찾아올 것이다, 뭐 이런 말들을 하곤 했다 합니다. 간호사들은 그때마다 별 생각 없이 고맙다고 하고 말았는데 그 후에 임신을 한다든지 그런 좋은 일이 생겼다고 하더군요. 이처럼 그 환자는 성견지명을 하는 듯한 그런 말을 자주 했다고 합니다. 입원 기간이 그리 길지 않았던 그분이 하루는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복도를 서성거리고 있었고 그걸 본 간호사가 뭔가 불편한 게 있으시냐 물으니까 누군가 병실 앞에서 자꾸 왔다 갔다 한다고 이랬다는 겁니다. 얼굴은 잘 보이지 않고 까만 두루마기 같은 걸 입은 남자가 비상통로 입구 쪽에 서서 복도를 계속 쳐다보고 있다는 거였죠. 하지만 근무 시간 동안 병동을 지키고 있던 간호사는 그런 사람을 보지 못했으며 환자의 보호자 중에서도 그런 옷차림을 한 남자는 보지 못했기 때문에 소름이 돋았다고 합니다. 나중에 알고 보니 그 환자가 막 신내림을 받은 무속인이었다 하더군요. 그런데 그 후로 그 환자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다른 간호사들이 복도나 비상통로 입구 쪽에서 그 까만 옷차림의 사람을 봤다는 말을 몇 번 하는 겁니다. 그런데 그 비상통로가 평소에 환자들은 출입할 일이 거의 없는 데다가 주로 야간에 내과 병동에서 돌아가신 분들의 영안실 쪽으로 이동할 때 쓰이는 곳이었죠. 간호사들 모두 그 사람이 망자를 기다리는 저승사자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. 그렇게 시간이 흘러 제가 3년차쯤 되었을 때 책임 간호사로 야간 근무했을 때 일입니다. 그날도 평소대로 업무를 마친 후 간호사 스테이션에 있었는데요. 시간은 새벽 3시 무렵이었습니다. 그때 스테이션 중앙에 있는 콜벨이 크게 울리는 겁니다. 제가 일했던 병동이 호흡기 내과였는데요. 연로하거나 몸 상태가 안 좋은 분들이 급한 상황에서 콜벨을 누르면 대부분 말을 잘 못하십니다. 그래서 수초 내로 대답이 없으면 바로 병실 쪽으로 달려가는데 그날도 사무실에서 온 콜벨을 받아보니 아무 대답이 없었습니다. 그때 막내 간호사가 불이 반쯤 꺼진 복도로 후다닥 달려갔습니다. 그런데 그 순간 사무실엔 아무도 없다는 게 머릿속을 스쳐 지나가는 겁니다. 야간 책임 간호사는 다음날 퇴원할 환자와 현재 어떤 상태의 환자가 입원했는지 미리 파악을 해야 하기 때문에 잘 알고 있었습니다. 전 급히 막내를 불러 세웠고 그 방에 환자가 없지 않냐고 하니 막내 간호사와 제 옆에 있던 사무실 담당 간호사까지 모두 당황한 얼굴로 굳어버렸습니다. 병실의 콜벨은 선이 돌돌 말린 상태로 벽에 걸려져 있는데 누군가 힘을 줘서 버튼을 누르지 않는 한 스스로 울릴 수가 없는 형태입니다. 콜벨을 확인해 보니 사무실 2번째 침상의 전화번호가 그대로 찍혀 있는 겁니다. 확인을 해야 했지만 너무 무서워서 복도의 불을 다 켜고 셋이 손을 꼭 붙잡고 간신히 사무실 문을 열었는데요. 역시 병실은 텅 비어 있었고 콜벨도 가지런히 정돈된 상태로 벽에 걸려 있었습니다. 만약 그날 불 꺼진 그 병실 안으로 저 혼자 들어갔다면 무엇을 마주쳤을지 지금 생각해도 오싹해집니다. 또 한 번은 야간에 라운딩이라고 해서 담당 환자들의 상태를 살펴보는 그런 업무를 할 때였습니다. 제가 신입이었을 때는 환자들에겐 죄송하지만
새벽 2, 3시에도 예고 없이 병실 불을 켜고 돌아다닐 때가 많았습니다. 그러다가 연차가 올라간 후에는 환자들의 수면에 방해되지 않도록 작은 펜라이트로 방을 비추며 수액은 잘 들어가는지 환자는 잘 주무시는지 확인했는데요. 하루는 1호실의 창가에 계시던 치매 할머니의 자리로 다가갔을 때였습니다. 자리에는 커튼이 쳐져 있었는데 대부분의 환자들이 커튼을 치고 주무시기 때문에 전 개의치 않고 커튼을 살짝 열었습니다. 그때 저는 심장이 쿵 내려앉는 것이 어떤 느낌인지 처음으로 알게 되었죠. 최대한 조용히 발소리를 죽이며 들어왔는데도 할머니는 주무시지 않고 침대에 꼿꼿하게 앉아서 정확히 제가 온 방향 쪽을 쳐다보고 계셨습니다. 시간이 늦었는데 왜 아직도 안 주무시냐고 여쭤봤더니 할머니께서 창밖으로 고개를 돌리시더군요. 그리고 누가 들으면 안 된다는 듯 아주 작은 목소리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. 저기 봐. 저 창밖에 호랑이 같은 놈이 있어. 그러게 할머니는 손가락으로 창밖을 가리켰고 당연히 아무것도 없을 걸 알면서도 그땐 도저히 창밖을 쳐다볼 수가 없었습니다. 전 마음을 애써 가라앉히며 여기는 7층이라 밖에 아무도 없다. 빨리 주무셔야 아침에 밥맛도 좋고 기운이 나신다 하며 할머니를 달랬습니다. 하지만 저기 봐. 호랑이 같은 놈이 아까부터 날 계속 쳐다보고 있어. 저기 봐봐라. 저기 있잖아. 할머니는 계속 같은 말을 반복하셨고 고개를 살짝 돌려 창밖을 봤지만 아무도 없었습니다. 그로부터 일주일 후 할머니는 상태가 급격히 악화되어 돌아가시고 말았습니다. 그때 할머니가 말씀하셨던 그 호랑이 같은 놈은 대체 뭐였을까요? 할머니를 데리러 온 어떠한 존재였을까요? 저는 종교가 딱히 없는 사람이지만 병원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인간과 이 세상을 초월하는 어떤 존재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자꾸만 드는 것은 어쩔 수가 없네요.